안녕하세요. KBS입니다. 블록체인 입문을 위한 엄선된 필수 용어 사전. 해킹 범죄. 비트파이넥스 테더 해킹 사건. 비트파이넥스 테더 해킹 사건은 지난 2017년 11월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파이넥스에서 3천만 달러에 달하는 테더가 해킹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으로 테더 측이 과거 회계 감사를 거부한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암호화폐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야피존 해킹 사건. 한국에서는 2017년 4월에 터진 야피존 해킹 사건이 대표적 해킹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총 피해 규모가 3,831BTC에 달했던 야피존 해킹 사건은 대응 과정에서 야피존 측이 손실을 사용자에게 떠넘기는 행보를 보여 큰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야피존은 거래소 이름을 유빗으로 바꾸고 파산을 선언했다가 코인빈으로 이름을 바꾸고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빗썸 해킹 사건. 2017년 7월 당시 한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름을 날렸던 빗썸의 해킹 사건은 조금 독특합니다.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본사 서버가 아닌 직원 PC에 저장했다가 해킹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전체 회원의 3%에 달하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빗썸은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 원을 보상해 줄 것을 결정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마운트곡스 해킹 사건. 마운트곡스는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소로서 본래 P2P 프로그램 이던키의 개발에 참여하기도 했던 제드 메칼립이 2009년에 세운 카드게임 거래소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은 2010년 7월 17일에 업종을 카드게임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거래소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후 제드 메칼립은 마크 카펠러스에게 사장 자리를 넘겨주고 떠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마운트곡스는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소라는 선점 효과 아래 세계 최고 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부신 성장 이면에는 보안의 취약성이라는 치명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약점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결국 2014년 2월 85만 비트코인이 도난당했다는 마크 카펠러스의 공식 발언에 의해 결함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인 2월 28일에 마운트곡스는 도쿄 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맙니다. 이는 비트코인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사건이었으며 충격의 여파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한동안 폭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마크 카펠러스. 마크 카펠러스는 2011년 3월 제드 메칼립의 뒤를 이어받은 마운트곡스의 사장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본격적으로 구설수에 오른 시점은 마운트곡스 해킹 사건 직후였습니다. 마운트곡스 해킹 사건을 파헤쳐보니 비트코인의 도난이 한 번에 일어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최초의 비트코인 도난 사건은 마운트곡스 거래소 안에서 2011년부터 일어났음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그가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도난에 협조했거나 방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 단순 해킹에 의한 회사의 불찰이라고 말하지만 알렉산더 비닉이 체포되면서 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한편 그는 일본 도쿄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최초의 암호화폐 관련 소송에 걸려 공판에 나선 상태입니다. 고객의 자금 횡령과 계좌 데이터를 변조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는 여전히 해킹에 대한 과실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의 경과에 따라 그의 죄목이 더 추가될지는 지켜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다오,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탈중앙화 자율조직. 2016년 5월에 ICO를 통해 탄생한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젝트입니다. 다오는 2016년 당시에 ICO 포함 크라우드 펀딩 역사상 최대 모금액인 1,600만 달러를 모금하며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오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회사 자체를 주인 없이 코드로만 돌아가게끔 만들려는 혁신적인 시도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다오의 코드는 부실하였고 결국 2016년 6월 17일 해커의 재귀 호출 버그를 이용한 무한 환불 공격에 243만 이더리움을 해킹당하고 맙니다. 이렇듯 다오의 실험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지만 향후 블록체인상에 세워질 탈중앙화 조직의 역사적 사례로 뜻깊게 기억될 것입니다.
재귀 호출 버그. 다오에서는 다오 토큰 보유자들이 이더를 환불받을 수 있게 하는 스프릿 다오 기능이 있었습니다. 해커는 다오 소를 분석하면서 이 스프릿 다오 이더리움 환불 명령 함수가 재귀 호출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재귀 호출은 하나의 명령문으로 자신을 다시 호출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해커는 재귀 호출을 이용해 다오 토큰을 구매하였는데 지불한 이더만 반환받고 다오 토큰 스프릿은 철회하는 식으로 해킹을 감행했습니다. 첫 번째 반환 요청이 두 번째 반환 요청을 일으키고 두 번째 반환 요청이 세 번째 반환 요청을 일으키는 연쇄작용을 유도해 이더리움을 빼냈던 것입니다. 이더리움 진영은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드포크를 결정하여 지금의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탄생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해킹. 해킹은 본래 컴퓨터 보안의 취약점을 찾아내서 악의적인 일을 방지하기 위해 쓰이던 용어였습니다. 그러나 컴퓨터가 상용화되면서 해킹의 본래 뜻은 점점 퇴색되고 취약점을 오히려 공격하는 용어로 변질되었습니다. 블록체인은 이러한 해킹의 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블록체인계에도 해킹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블록체인 자체에서 발생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에서 보듯 블록체인을 적용한 코인들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거래소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해킹 문제가 좀 더 수그러들면 블록체인의 도입과 동시에 이런 고질적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래킹. 본래 해킹의 뜻은 프로그램에 간섭하는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나쁜 목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특정 목표에 피해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용어를 따로 크래킹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해킹의 나쁜 이미지가 사실은 해킹이 아니라 크래킹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큐빗이었습니다.